금일은 글로벌 시장을 읽는 방법.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전적인 의미에서 글로벌 시장을 어떤 식으로 보고 무엇이 중요하게 보는가,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보는가, 주식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2분기 실적 나온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관심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키움증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래서 다른 증권사 비슷하게 집어넣는 부분들이 있고요. 는 키움증권이 굉장히 보기 편해요. 키움증권이 좀 느려가지고 컴퓨터 사양이 아무리 최신 사양이라고 해도 느리거든요.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매매는 키움증권으로 안 해요. 금일은 제가 코오롱 글로벌 현재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13,500원 지정한 공방에서 들어간 거고요. 급등이 왔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3마리가 늘어나서 10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상황이다. 그리고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거 좀 돌파하면서 갑자기 그냥 급등하는 부분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위로 그냥 막 쏘면서 갔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응급 의료기기를 납품을 하는가 이게 뉴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단타 트레이더들, 초단타 스캘퍼들이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뭐냐면 초보분들은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느리게 보고 그러는데 어차피 엠바고도 걸릴 수 있고요. 찾는데 뉴스가 없죠.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뉴스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차트에서 수급과 그 다음에 거래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슈팅 나올 때 들어가 봐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을 때가 이때예요. 거래량이 터지고 거기서 10%의 조정,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익 나는 사람과 손실 나는 사람은 거꾸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식 시장에서 손실이 난다? 그건 완전히 패턴을 180도 바꾸면은 수익 나는 패턴이에요. 거래량이 터질 때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모든 개인들이 돌파 매매를 할 수 있을 때는 그건 돌파 매매가 아니에요. 만약에 위에 10만 주가 걸려있고 밑에 10,000 주가 걸려있다라고 해가지고 4-5 적어 올리면은 위로 확 뜨겠구나. 그런데 뚫은 다음에는 이상하리만큼 다시 거기가 저항으로 바뀌는 부분, 거기서 빠질 때는 10호가 20호가 이익 실현 물량들이 탁 나오면서 간다라고 잘못된 매매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손실이 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결국엔 빅데이터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것을 공매도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매매는 80도 바뀌면 본인이 한 매매를 거꾸로 보면은 그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공매도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세요. 그럼 답이 보일 거예요. 180도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팁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금일은 글로벌 시장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CNBC.com이거든요. 구글에서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요. 자동 번역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한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고요. 크롬을 써서 자동 번역을 시켜놓으면 외국계 사이트에 가면은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한다든가 내지는 증권 계좌를 통해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웹페이지로만 전 세계 시장을 보기가 편하잖아요. 보시면은 유럽연합, 아시아, 우리, 기름, 채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상품 시장 내지는 지수 이런 게 모두가 나와요. 금일은 독일 닥스 지수가 0.51%가 하락을 했고 영국 FTSE, 프랑스 가크 지수, 유럽 증시예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유럽 증시는 약 보합으로 끝났고요. 유럽계 펀드 입장에서는 자국이 좀 빠졌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을 켜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국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국의 증시가 한국 금융시장보다는 독일 증시,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자국 증시들이 선진 증시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홍콩 항생지수거든요. 이게 1.3% 정도가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홍콩과 코스피가 거의 비슷하죠. 세계 증시는 선진 증시가 있고요. 선진 증시는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의 유럽의 3개국, 독일 닥스,
영국 FTSE, 프랑스 가크지수 이렇게 이 부분을 선진 증시라고 표현을 하고요. 금융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신흥 증시에는 중국 상해지수, 홍콩 H지수, 홍콩 항생지수, 대한민국 역시 신흥 증시예요. 금융 증시에서는 신흥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 미국 S&P, 미국 나스닥 지수, 다우지수가 0.78%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가 0.38% 강보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유라든지 오일, 브렌트유, 그다음에 채권 다 나오는 부분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CC닷컴에는 메인에 들어오는 것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을 여기 뽑고 있어요. 그럼 WHO 국제보건기구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만으로는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백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고요. 폼페이오 중국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입장을 맹세하지만 회담에 개방적이다. 미국 대선 전략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선 전략. 그러면서도 중국을 때리다가 중국 계속 때리면 중국에서 반발을 하죠. 한쪽으로는 때리고 뒤로는 회담을 하자. 회담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드리고 메인에 북한의 도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거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CNBC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글로벌은 스톡 차트라는 사이트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다우지수를 지정을 해놔가지고 다우 30개 종목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다우는 30개 종목의 산술 평균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중 평균이 아니에요. 산술 평균. 그렇기 때문에 다우 지금 애플이 상당히 지금 오르죠. 오른다라고 해도 다우지수 전체적으로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애플이 2,400조가 넘어가거든요. 5%가 올랐다라고 하고 작은 종목이 5%가 내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우지수는 오르는 게 아니에요. 산술 평균 n분의 1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현재 0.3%뿐이 못 올라요. 근데 애플이 5%가 오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종목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가중 평균으로 봤을 때 얘가 5%나 올랐으면 나머지 종목들은 엄청나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오른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막 몇 퍼센트 막 오르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톡 차트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톡 차트는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거고요. 이 미리 정의된 그룹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 시장의 개요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의 개요를 눌러버리면 자, 이건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만 보고 미국 시장은 어차피 글로벌 시장이거든요. 글로벌 시장을 파악할 수 있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보면 다우, S&P, 나스닥 지금 현재 차트가 보이고요.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우, S&P, 나스닥 지금 현재 상승 중인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셔 5,000개 가지고서 지수를 산출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 10년물 국채 이러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있고요. 보면 하나씩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인베스코 DB에서 발표하고 있는 US 달러 인덱스 펀드거든요. 금일은 0.52%가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있다. 거의 밑에서 바닥에서 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지표를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WTI 원유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US 오일 펀드 이러한 것들도 이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골드는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이 정의된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주요 미국 지수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한 번씩 눌러보면 볼 수 있어요.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미리 정의된 그룹 편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핀비즈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 시장 지도로 표시가 돼요. 스크리너라고 해가지고 스크리너는 무엇이냐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전 세계 상위 종목으로 정렬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를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이것을 누르면 자 핀비즈에서 이렇게 나오죠. 현재 시장 지도예요. 보시면은 애플
주가 5.47%가 상승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0.58% 이렇게 누르면 다 나오죠. 엔비디아라고 해서 그래픽 제작 업체죠. 엔비디아가 4.3%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녹색이 좋은 거고요. 빨간색이 얘네들은 안 좋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주 뭐 20%가 빠지고 30%가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 지도를 볼 수 있다. 핀비지 사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스크리너라는 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선 시가총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1,000억 이상이라고 이렇게 누르고 국내 1,200원 환율 적용한다 그러면 120조 정도 이상의 시총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렬 방식인데 시가총액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면 쭉 나오죠. 현재 시가총액 1위 애플이고요. 애플이 시가총액은 2,400조 정도 이게 그러니까 2조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는 애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2위예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총 1위는 구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엄청난 기업이다. 구글이라는 기업은 신생 업체고 역사가 별로 없죠. 그렇지만 구글 어스, 유튜브 이런 거를 보면은 엄청난 기업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이다. 벤처에서 시작된 기업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2,400조가 넘는 기업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요. 핀비즈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면 본인이 보고 싶은 정보들을 정렬 스크리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뿌려지는 데이터베이스로 뿌려지는 부분들이고요. 뉴스를 클릭을 하면 계속 쏟아지는 부분들이 다 나와요. 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애널리스트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요. 기자들의 블로그도 있고 보시면은 굉장히 읽을 만한 블로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 지식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핀비즈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는 게 네이버 금융이죠. 주요 뉴스 나와 있고요. 현재 상황들 이게 나와 있고 국내 증시로 가면 이 정보가 다 있어요. 제가 많이 보는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금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다시 2위로 올라서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위로 떨어졌죠. 하이닉스는 3.76%가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3%뿐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잘 나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그 자료를 DB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걸 가지고 정렬과 이런 것을 이 올랩이라 그것을 분석해서 뿌려주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보면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을 눌렀어요. 근데 외국인 비율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외국인 비율, 거래량 전일 거래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전일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6개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 금융이 지금 현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라는 기업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정보를 가공을 해가지고 올랩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분석해서 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이트와 특별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조금 더 투자를 하면 그리고 그 부분을 유료화를 한다든가 고급 정보를 다루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일부 유료화를 진행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오늘은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공투자하십시오.